오늘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지금 무선 마이크 보이시죠? 요거를 스위치를 안 켜고 그냥 녹화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또 나와 있고요. 일단 출발을 하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컨셉은 다음 주에 저희가 벌써 개학이에요. 그래서 출근길 생활지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출근길에 여러분들의 의견 한 번씩 들어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차 안에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이 보통 한 4-50분 걸리거든요. 그 4-50분의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4-50분 시간 동안 생각나는 것들, 또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금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차를 잠깐 세우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래쪽으로 보여서 위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좀 할게요. 찍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요 마이크 보이시죠? 아까 한 20-30분 가량을 촬영을 했는데 이 마이크를 안 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방학하고 저희 방학 열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하루 정도 경기도 교육청 쪽에 일이 있어서 크리에이터 관련된 일이 있어서 또고요. 그리고 생활지도 관련한 연수들 진행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광주광역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일정 연수를 영어하고 수학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생활지도에 필요한 것들, 학부모와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선생님들이 유념해야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활지도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두 과목 선생님들, 그러니까 총 4시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각각의 생각을 본인 선생님들께서 운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또는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아래에 적극적으로 좀 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가 사실 도입이 될 때 이 조사관 분들이 선생님들이 확인해야 하는 학교폭력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로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퇴직경찰 또는 퇴직교원,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관련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약간의 차이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조사를 할 때 무조건 동석을 해야 한다. 또 조사관이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조율을 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그 차이로 인한 내용을 어필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분들의 의견이 취합이 되고 또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아래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사실상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조사관 분들이 개입하는 그 과정에 교육적인 요소가 있냐 없냐, 그게 지금 조사관 분들이 개입을 했을 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처분을 내려주느냐, 또 아니면 조사관 분들이 개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사안 파악을 해주느냐, 그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학교 폭력 사안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관계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제가 그 연수를 갔을 때 이러한 건들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갖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학교 폭력 조사관 제도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폭력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그 시점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 전담경찰관, SPO에게 학교 폭력 사안을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었죠.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인력들이라든가 또 학교폭력 예방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게 된 이유 자체가 그 맥락에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학교폭력의 정의를 축소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거의 다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여행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현지인하고 시비가 붙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개선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범위를 축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 또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거기에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부를 시켜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학교라고 연상을 할 수 있게끔, 또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생이 있잖아요. 이 학생이 일으키는 그런 폭력 사안들은 학교의 문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문제, 결국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를 문제의 온상으로 만드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용어의 정의, 범위의 축소,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사관 제도도 지금 현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또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경찰 쪽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도 쪽에서 해 주시는 게 옳고요. 저희 그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의 관계와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본연의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것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여기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보다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뭐 내비도 다 끄고 그리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깜빡이 소리는 또 아예 없앨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건 좀 주차를 좀 하고요. 네, 1차 목적지에 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적지에서 물건을 좀 구입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은 조금 짧아서 아까 일부러 조금 좀 돌아왔거든요. 돌아가는 시간은 조금 짧겠지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 그리고 학교폭력 범위의 축소, 그리고 용어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학교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2주 플러스 1주, 3주 정도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3주 플러스 1주, 그래서 총 4주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지금 거의 3주를 거의 풀로 채워서 활용을 하게 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의 초중고 사안을 모두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7주 가지고도 정확한 사안 조사가 힘든 상황, 학폭위를 처리해서 그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성사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다가도 정확한 사안 조사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2달 안에도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함께 용어의 변경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안 처리의 프로세스 과정을 단순화시켜 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의 전면 개정까지도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조금 더 학교 현장에 와닿는 정책을 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실 이거 지금 몇 번 촬영하다가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축소,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의의 변경과 더불어서 용어의 변경, 그리고 조사관 제도를 비롯한 전체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프로세스의 단순화,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의 전면 개정까지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남겨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실내에서 촬영을 해서 안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다녀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십사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 어떠신가요? 혹시 이 영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녹여내서 이런 컨셉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영상 제작하고 또 활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회전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하여튼 조금 회전교차로를 뭔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 1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2차로로 막 나가요. 사고 나기 딱 좋은 그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교통 법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라인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죠. 생활지도를 명확하게 하려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적 보완들, 미비한 것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좀 빠르게 개선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제도와 법령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학교 현장을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99%가 넘는 학교에서 민원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움직이지 않아요. 왜 안 움직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민원 대응팀이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민원 대응팀을 만든 이유 자체가 학교 현장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조율하고 민원이 크게 들어오더라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서류상으로 만들어둘 건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한 3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덥네요.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고온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습하고 온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곳에서 이상한 일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다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분들께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건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각도로 또 설명을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길 생활지도 요거는 요 정도로 좀 마감을 해보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개선해서 촬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개선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